저 목련 꽃피면은 김포가 서울된다 이 발언이 있었죠. 저는 사실 그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좀 메가톤급 논쟁이 시작되는구나 했어요. 메가 서울 만들지 않았고 그러면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편먹고 한번 논쟁하면서 그러면 부경 먼저 메가시티 해야 되는 건지 서울 수도권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도권으로 다 몰아주고 뭐 지방은 그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뭐 산업은 서울로 보내고 뭐 이렇게 가는 건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이슈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슈가 없어진 게 애시당초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 시절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그 홍철호 의원 전 의원 그 후보나 여기에서 이미 계속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김포 의원이죠? 예, 김포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포 네네네. 전 의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래카드도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추석 때 이제는 뭐 김포는 서울로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를 중앙당에서 김기현 대표가 딱 발견한 거야. 야, 요거 한번 요거로 선거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중앙당에서 받으면서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사도 보고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얘들 또 지지율 안 나오니까 얄팍하게 갑자기 이거 꺼내 들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매우 떨어져 있어요. 특정 정책들에 이게 남발하다 보니까 그 민생 토론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격수였어요.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정부에서 뭐를 하면은 특정 지역에 딱 요 얘기만 하면은 그게 이제 화제가 확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거는 부산 지역에선 저는 그거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부산에서 굉장히 막 중요하게 여기니까 대통령의 신공항 부지도 한번 가보고 뭐 이러면 이게 엄청 화제가 되고 주목도도 높아지고 막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기관총, 따발총 난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한 놈만 맞아라 거의 이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뢰도 자체가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를 이제 대하는 방식도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논쟁들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하면은 야 그러면은 강화도도 김포인데 그러면은 북한하고 이제 인접하는 거야 우리가? 뭐 이제 수도 서울이 이제 인접하는 거야. 이런 안보론부터 해가지고 야 쓰레기 매립장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쪽으로 이전할 거야 말 거야? 서울시장하고 그러면 경기도지사하고는 협의는 해봤니? 막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얘들은 글렀구나. 이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써먹었던 전략은 사실은 이게 재탕할 때는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2008년에 서울 뉴타운 개발 그때 이제 이명박 그 정부 시절에 한번 거하게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로 이렇게 표를 가져오는 거. 그때는 서울의 48석 중에서 한나라당이 40석을 가져가서 거의 다 쓸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게 파괴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동네 우리 어머니가 은평구 사시는데 20년 동안 지금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20년 계속 동안 기대만 갖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20년이면 돼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다 헛방이구나.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 정책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안 먹히는 거죠 이게. 그 이슈가 왜 없어졌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간단해요 정말. 예,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사안을 꺼냈을 때 이익을 얻으면 계속 얘기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를 꺼냈어도 별로 유익도 없고 심지어 손해를 보는데도 계속 얘기한다. 제가 계속 정책 얘기하잖아요. 여기 정책 얘기해서 인기도 못 얻는데 예, 뭐 연구소 운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김포 편입에 대해서 정말 이게 진정성이 있고 이거 별로 재미를 못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후속적인 절차는 이렇고 그 후속적인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마련하기 위한 기반은 무엇이고 계속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아마 조금은 유지가 됐겠죠. 근데 이걸로 재미 못 보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그 얘기 후속 논의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이슈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그 관점으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최초에 꺼냈던 게 어쨌든 김기현 대표인데 그러네요. 날라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기 한동훈 위원장이 꺼낸 걸로 따지자면 국회 세정 이전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수도 이전 했을 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상당히 또 수도 이전 얘기하면서 충청 표심을 얻었던 거를 생각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뢰의 위기인데요. 자, 일단은 수도 이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거 그거 격렬하게 이제 헌재까지 가져가가지고 반대했던 게 한나라당이고요.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관습업법 문제가 이제 위헌이 났잖아요. 관습업법으로 수도는 서울이라고 돼 있다라고 헌재에서 얘기를 한 거를 그래서 아예 그러면 개헌을 해가지고 헌법에 넣자 수도를 수도를 세종으로. 예, 그거를 하려고 했던데 그때 이 개헌 이때를 반대했던 것도 헌법 개정하는 거 반대했던 것도 이제 저기 새누리당 아니야 자유한국당 다 국민의힘의 전신. 전신들이 한 거고 그래서 역공인 이거 이제 공을 민주당에 떠넘겼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이 알았어 우리 찬성이니까 바로 하자 그러면 왜 이거를 총선용 공약으로 해? 바로 하자니까 우리는 맨날 얘기했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제 궁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또 총선 때 꺼냈다가 그러면 총선 만약에 이거 진짜 나는 진짜 묻고 싶더라고 너희가 다수당이 안 되면은 이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다수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총선용으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은 너희 세종으로 이전해 줄게 이게 무슨 공약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초보인 게 굉장히 여실하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그 방금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의 반응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기대했던 반응은 야당이 세게 각을 세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각을 세울 만한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각이 서지 않으면 이 정책이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선거구 판세가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었던 의제였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뒤에 이제 입간판으로 세웠던 것 중에 이제 그 눈에 띄었던 문구는 아마 여의도 정치 종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었던 말은 여의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어법이 있는 것 같다.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맞아. 라는 그렇죠. 발언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아니 갑자기 국회를 여의도에서 세종시를 바꾸는 게 여의도 정치 종식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새로운 형태의 뭐 세종 사투리를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이 사람이 이 정책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프레임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초보로서 그 발견되는 그런 실수들을 저지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뭐 조금 뒤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이거를 생각을 해내고 굉장히 좀 회심의 카드로 본인은 생각을 했대요. 아, 그래요? 판을 좀 뒤엎을 정도로 이게 열쇠를 그 정도로 조금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이 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기본적으로 약간 정치 혐오에 좀 편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된다.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이 OECD의 하위권이에요. 미국, 일본, 뭐 한국 이 정도로 숫자가 이제 적은 나라고 미국은 연방제니까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고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근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50명을 줄이겠다. 안철수는 100명 줄이겠다고 했고요. 허경영은 200명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경영이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개혁가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세종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영중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정무적 감각이 떨어져. 이거를 한 다음에 후속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없고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습니다. 세종 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야? 세종 정치를 여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책을 얘기할 때 정말 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정책이 있고 안 중요한 정책이 있잖아요. 사실 국회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한 5천만 명 중에서 4,900만 명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일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여의도 부지를 어떻게 거기를 이제 개발할 거냐를 가지고 여러 아이디어가 내는데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파밭을 만들어라 거기다 그러면은 대파 가격을 잡을 수 있게 이런 얘기도 했고 금융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지금 산업은행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을 지금 부산으로 지금 옮기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부산이 지금 금융의 중심지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충돌해요. 그럼 국민의힘은 여의도의 금융을 중심지로 만들 거야, 부산에 만들 거야. 본인들끼리도 이제 정책이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네. 윤 대통령이 부산 가가지고 부산으로 산업은행 옮기겠다는 얘기 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은행만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금융의 중심지로 그렇죠. 만들겠다라는 큰 청사진 아래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 지금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획 없이 발표를 해서 그런 것 같네요. 네.